공만 잡으면 뺏기고 어떻게 해서 잡으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죠. 이건 사실 초보라면 누구나 다 겪는 상황입니다. 유튜브로 아무리 영상 찾아봐도 실전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공 밟고 넘어지기는 하죠. 우리 같은 초보들에게 중요한 건 화려한 개인기, 슈팅, 킥이 아니라 컨트롤, 패스, 주의 보는 거, 바디 포지션 같은 기본기라는 것이죠. 축구뿐만 아니라 풋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정말 축구 풋살 초보분들에게 너무나 유익한 영상이 될 겁니다. 웬만한 축구 레슨에서도 이렇게까지 가르쳐주진 않을 겁니다. 영상 꼭 끝까지 보신 다음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은 모두 몸에 익혀주시면 공 찰 때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가보시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들어봤을 주의 살피기입니다. 이게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 많은 초보분들이 이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 무언가를 해야 할 이유를 알아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죠? 우리가 주의를 봐야 하는 이유는 공을 뺏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주의를 보지 않고 볼을 받는다면 상대가 뒤에 있는 줄도 모르고 돌아서서 공을 뺏기게 되지만 주의를 보고 볼을 받는다면 수비가 뒤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 우리 편에게 패스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주의를 봐서 상대편 그리고 우리 편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구는 발로만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머리도 곧잘 써야 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고요. 주의를 살펴서 우리 팀의 위치를 확인하고 상대팀의 위치를 확인해서 볼이 나한테 오면 바로 돌려줘야겠다 까진 안 되더라도 비어있는 우리 편이 어디 있고 상대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간단한 생각이라도 하고 있어야 공이 왔을 때 뭘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 안 옵니다. 두 번째는 공을 받기 전 수비를 떨구고 나오는 2차 움직임입니다. 이런 2차 움직임을 통해 수비를 떨구고 나오게 되면서 좀 더 여유있게 컨트롤하고 플레이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출발을 하고 싶다면 나왔다가 뛰고 내가 나와서 받고 싶다면 살짝 들어갔다 나오면서 상대 수비를 조금이라도 떼어놓고 공을 잡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 여유가 생겨서 플레이가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디 포지션입니다. 이것도 사실 생각은 하고 경기장 들어가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바디 포지션 할 상황도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바디 포지션은 하려고 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바디 포지션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공과 상대 수비를 내 하나의 시야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디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 편에게 패스를 했으면 공을 못 받더라도 다시 받으러 움직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설령 공을 못 받더라도 움직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공을 받는 우리 편이 나를 이용해서 패스를 할 수 있는 거고 나를 이용해서 상대를 제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공을 받는 우리 편이 플레이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많은 초보분들이 나에게 오는 공을 우리 편에게 연결만 해주면 내 몫은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놔버려요. 이 영상을 본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 주고 서 있는 습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개의 순서가 공을 받기 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순서이자 절차입니다. 공을 받기 전 주의를 살펴서 내 플레이를 생각해 놓고 공이 올 것 같으면 2차 움직임을 통해 수비를 떨구고 받으러 나오면서 바디 포지션을 통한 시야 확보, 그리고 네 번째 공을 소유해서 우리 편에게 패스했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받으러 가주는 움직임까지. 지금까지 오프 더블 상황에서의 기본이었다면 이어지는 다섯 번째부터는 온 더블 상황에서의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비수 먼발에 패스하는 겁니다. 수비수 먼발에 패스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수비수 먼발에 패스하라는 의미는 우리 편 기준 오른발로 패스를 하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 쓰면 상대가 인터셉트하는 타이밍인데도 우리 편이 한 번에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수비를 먼발에 두고 공을 소유하는 겁니다. 아까는 먼 쪽에 패스, 이번에 먼발에 두라는 의미는 이건 무슨 말이지?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를 들어 알려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 수비를 먼발에 두라는 말은 공을 중심으로 수비를 멀리 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수비를 먼발에 두고 공을 소유하는 의미는 오른발로 공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공을 잘 다루지 못하는데 먼발에 공을 위치시키지 않으면 공을 소유하는 게 불안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일곱 번째가 나오는 건데 조금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수비를 먼발에 두고 공을 소유함으로써 공을 뺏길 확률이 확 줄어드는데 그건 바로 이 디딤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을 소유할 때 이렇게 디딤발을 공과 상대 수비 사이에 넣어줌으로써 내 몸 안에서 공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먼발로 공을 위치시키고 상대와 공 사이에 내 디딤발을 넣어서 공을 소유하는 기본기가 있으면 어디서든 공을 쉽게 뺏기진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꿀팁을 드리자면 우린 팔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팔로 상대의 위치를 눈으로 보지 않고 감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도 하고 상대가 덤비지 못하게 막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덟 번째, 이렇듯 축구에서 이 디딤발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밸런스는 다 이 디딤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드리블을 할 때도 공을 차는 발에 중심 이동이 되어 있으면 자세가 엉성해집니다. 이렇게 치고 나갈 때도 디딤발의 추진력으로 치고 나가고 접고 방향 전환을 하는 거지 공을 치는 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디 페인팅, 헛다리 모두 이 디딤발을 어떻게 놓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많은 초보분들이 이 디딤발의 중요성을 사실 배우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혼자 훈련하고 경기를 뛰러 다녀도 실력이 잘 안 늘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노력이지만 알고 의식하면서 바뀌려고 하는 노력과 그냥 무지성으로 하는 노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제가 많은 아마추어분들 축구 레슨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아웃사이드 드리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짜 아웃사이드로 드리블 터치를 시키면 10이면 8, 9명은 다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걸 보고도 뭐가 이상한 거지?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엉성하긴 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나도 저렇게 하나?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웃사이드 드리블은 명칭만 아웃사이드 드리블이지 실제로 아웃사이드로 치는 드리블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아웃사이드 드리블은 발끝을 세우고 이렇게 내 무릎 밑에 공을 두려고 노력하면서 드리블을 해야 합니다. 초보분들이 하듯이 진짜 아웃사이드를 맞추면서 드리블을 하게 되면 자세는 당연히 엉성해지고 중요한 건 내 몸에서 공이 벗어나게 되면서 공을 뺏길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많은 초보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거, 예를 들면 뭐 디딤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사실 배우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혼자 훈련하고 경기를 뛰어다녀도 실력이 잘 안 늘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콘드리블을 해도 방금 제가 말했듯이 아웃사이드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리블하는 연습이랑 옳은 방법으로 드리블하는 연습은 같은 노력이지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기본기들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지 않냐고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훈련이 있고 누군가는 있어줘야만 할 수 있는 훈련이 있습니다. 기본기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반복해야 실력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연습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방향성이 틀어져도 교정받기 어렵죠. 무엇보다 축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상대가 있는 훈련을 해야 실제 경기장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축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혹은 잘하고 싶어하는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도록 기초에 특화된 축구 레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분들도 축구를 좀 더 재밌고 더 잘하게 만들고 싶다는 바람과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실력은 무조건 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시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또한 빛을 발하고 있죠. 많은 축구 레슨들이 좁은 구장에서 진행되는 것과 달리 넓은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좁은 공간에서 공을 다루는데 집중된 반복되는 연습뿐만 아니라 실제 경기처럼 상대를 두고 움직이고 판단할 수 있는 훈련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지금까지 영상에서 다룬 이런 진짜 기초 뿐만 아니라 영상에 다 담지 못한 기초들 심화적인 부분들까지 몸에 배도록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만 보고는 느끼기 어려운 움직임, 자세, 전환, 타이밍까지 함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1회 무료 레슨 신청 문의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고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축구를 더 재밌게 그리고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날씨 더울 때 기봉이 탄탄하게 다지고 날씨 시원해지고 좋아지면 실력 발휘 멋지게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뵙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총 9가지. 첫 번째 주의보기, 두 번째 2차 움직임, 세 번째 공과 상대를 하나의 시야에서 볼 수 있는 바디 포지션, 네 번째 패스하고 다시 못 받더라도 다시 받아주려고 하는 움직임, 다섯 번째 수비수 먼발에 패스하기, 여섯 번째 수비수 먼발로 공 소유하기, 일곱 번째 수비수 먼발로 공을 소유하면서 디딤발로 상대 막아주기, 여덟 번째 디딤발의 중요성, 마지막 아홉 번째 아웃사이드 드리블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축구의 기본은 이 9가지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수비에서는 수비에서만의 기본이 있고 공격은 공격에서만의 기본이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퀄리티 있는 영상을 구독자분들에게 제공해드리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면 와서 스피드를 붙여야 돼. 이제 빨리 아셨죠? 가속을 확 해버려야 돼. 그냥 계속 같은 스피드로 오지 말고 쓱쓱쓱 왔다가 확 가속을 붙여야 돼. 그리고 주의는 그 전에 보세요. 그 전에 아셨죠? 우리가 막 선수들처럼 공이 오고 있는데 중간에 막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그 전에 보고 가속하기 전에 한번 보고 그리고 빨리 아셨죠? 네, 하겠습니다.